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핀비지닷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240포인트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죠. 그러나 캔들 흐름은 다우나 나스닥 장 초반 상승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음봉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S&P 역시 마찬가지죠. S&P 500 지수 0.2%, 널스의 지천 지수도 0.9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월 첫 거래일 미국 증시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랠리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그런 PC, 그런 개인 소비출, 에너지와 이제 식료품을 제외한 그런 PC가 12개월 기준으로 2.8% 상승했는데 이는 월별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좀 소폭 상승한 걸로 나왔죠. 그리고 뭐 파월 의장, 파월 의장이 아니라 파월 의장 발언과 이러한 인플레이션 수치에 의해서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11 베이시스 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기록했는지 잠깐 볼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변동성 지수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32, 4.32%를 기록했네요. 12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일단 오늘 이 부분이 좀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줄어들면 보통 이제 이게 오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작용한 거죠. 이 ISM 제조업 PMI가 50.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죠. 경기 확장.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50 돌파가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좀 멈췄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도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미스닷컴 보게 되면 미국 ISM 제조 PMI를 한번 보시죠. 3월 ISM 제조 PMI가 50.3포인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거 이제 1년 단위, 한 5년 단위 이렇게 쭉 볼까요? 그러니까 쭉 보게 되면 한 16개월 이상 하락한 게 이제 멈춰섰다. 그러니까 이 차트로만 놓고 보자면 제조 PMI가 방향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저 하나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PMI 지표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단에 그 기사 내용 써놨는데 여기 밑단에 한번 보시죠. 어제 이제 우리 시장, 특히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이유가 이제 이거였죠. 중국의 3월 제조업 PMI가 5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중국도 6개월 만에 50 돌파, 이 경기 확장 국면에 이제 진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비제조업 PMI도 53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우리나라 뭐 화장품 관련주랄지 중국 관련 소비재, 석유화학, 여행, 카지노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 배경이었기도 합니다. 여하튼간에 중국의 제조업 PMI, 미국의 제조업 PMI가 5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어떤 경기 확장 기대감, 이런 부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떨어뜨리면서 오늘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런 내용도 있죠. 이 자주 등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LPL 파이낸셜의 이 퀸스 크로스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시장이 이제 과매수 상태, 어떤 걸로 봤을 때는 과매수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퀸스 크로스비는 좀 조정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쭉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뭐 계속 과매수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조정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등장하고 있고요. 자, 국제 유가는 중국 경기 지표가 이제 잘 나오면서 중국 수요 증가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중종 이 정세 불안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상승을 했다. 이 중국 경기 지표 호조, 네, 이 부분이 더 크다 볼 수 있겠죠. 잠깐 이번 주 후반부, 네, 우리 시간으로 4월 4일 파월 의장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장 뭐 이런 부분 다 의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4월 5일 네, 금요일 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됩니다. 네, 주시할 것은 코스피 200 야간 전문 지수는 오늘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환율이 알게 모르게 꽤 올라 있는 모습이죠. 자, 원달러 환율이 NDF에서 보게 되면 1355원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1349원이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올랐다는 얘기죠. 이 환율 상승, 지수에는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다른 거 이제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반도체 ETF는 1% 1%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5%나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 사상 최고가를 네, 경신했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한번 봅니다. 자, 나스닥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 5.44% 올랐죠? 이 차트가 이렇습니다. 네, 엄청나죠? 지난번에 이제 CT에서 목표가 네, 상향하고 이 시점에서 상향했었죠.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등. 그때가 이제 90달러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124달러를 넘었었습니다. 네,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좋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핀비닷컴의 홈 한번 잠깐 보게 되면 네, 계속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네,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이었죠. 이날 CT에서 네, 매수 추천 나오면서 이 95달러에서 150달러. 이때 이제 중점적으로 여기서 분석을 좀 제가 많이 글에 올려놨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껑충 튀었고 오늘은 이제 CT가 아니고 네, BOA에서 이 BOA에서 네,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쭉 보게 되면요. 네, 이런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 보게 되면 네. 자, 그러니까 뭐 요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가 상향한 이유는 인공지능 붐 속에서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네, 그런 이제 목표가로 상향했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론과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AMD를 이제 네, 뭐라고 썼습니까 지금? 네, 주니어 사무라이. 네, 표현이 참 재밌네요. 네, 주니어 사무라이. 그러니까 일본의 사무라이인데 사무라이 소문자 쓰고 AI.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 탑픽으로서는 여전히 뭡니까? 엔비디아와 이제 브로드컴을 이제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면서 마이크론, 마벨 테크놀로지, AMD를 네, 주니어 사무라이, 그러니까 주니어 이제 이등주란 표현보다는 뭐 탄력 좋은 종목으로 네, 이걸 이제 선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을 좀 까줘 약간요. 네, 일단 이 HBM, 그러니까 AI 이제 기술이 AI 테크놀로지가 이제 HBM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이 한국 업체들을 네, 한국 업체보다 훨씬 이제 더 앞서 나갈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필요겠죠. 이 애널리스트가. 그러면서 일단 네, BOA가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120달러에서 144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이렇게 껑충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SK 하이닉스
어제 상승하다가 음봉나면서 1% 상승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계속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 좀 정리를 좀 해놨고요. 이렇게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월봉을 한번 그려놨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PMG닷컴 통해서 다시 한번 S&P 500 맵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매그니피션트 7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메타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브로드컴, AMD, 퀄컴,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이 가장 컸죠. 5.25%죠. 네, 5.25% 네, 상승 마감했다. 5.44%네요. 네, 마지막 장에서는 네. 나머지 업종은 이제 좀 비실비실하죠. 금융주 약세, 헬스케어 약세, 산업재 약세,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 정도 상승했고 ETF는 뭐 당연히 이 반도체 레버리지 ETF만 좀 올랐겠죠. 네, 다른 쪽 최근 이제 비트코인 ETF는 계속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 네,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신 기사 좀 몇 개 볼까요? 계속 비스포크 인베스트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S&P 500 지수가 50거래일 연속 과매수 영역에 좀 진입했다. 이런 수준은 한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럼 25년 전이 언제였냐? 1998년 4월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였다. 자,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에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모델 Y SUV 가격을 미국에서는 $1,000 인상했죠. 그러니까 모델 Y 가격만 인상을 한 거죠. 주가는 1% 약세 마감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테슬라. 자, 테슬라 한번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테슬라. 시총 지금 12인데 자, 계속 이렇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살아나야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도 센티먼트를 좀 살아나게 되겠죠. 2차전지와 테슬라 주가 연관성도 계속 예의주시할 것 같고 TSMC 주가가 3.94% 상승했네요. 반도체 여전히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반도체가 뭐 시장 주도주임을 볼 수 있겠고 어제는 이제 중국 지표 호조에 따라서 중국 관련 소비재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오른 거죠.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4월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좀 포커스를 그다음에 대장주 좀 압축 매매해야 된다. 외국인들 수급은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보였고 수급은 좋은데 지수 보면 어떻습니까? 지수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답답한 구간이죠. 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뭐 주요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 일단 3월 수출 동향 어제 발표했죠.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증가,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동지세미캠 모든 종목이 다 오른 건 아니에요. 네. 물론 뭐 테마로 어제 테마주 AI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또 뭐 다른 테마도 몇 개 있었죠. 뭐 그런 게 좀 오르긴 했는데 이 테마주도 이제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SK 하이닉스 주도와의 HBM 관련 밸류 체인들 한미반도체 특히 이제 좀 강한 흐름이었고 어제 이스페타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리노고 뭐 동지세미캠 동반 상대인데 오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제 쉬었던 또 반도체 관련주가 어제 하락했던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또 상승 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제 장은 뭐 요게 이제 포인트였는데 이게 또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 소비재주 실적이 뒷받침되는 걸로 차별할 것이다. 어제는 그러니까 중국 제조 PMI가 잘 나오니까 이거저거 다 올랐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어제 오른 건 오른 거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래? 그래도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중국 매출보다는 또 다른 쪽 매출, 미국 매출할지, 일본 매출할지, 뭐 이런 쪽이 좀 좋은 쪽으로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어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최근 이제 금융주, 뭐 자동차, 지주사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죠. 차트도 차익 매물로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어떤 정책, 특히 이제 총선 이후의 어떤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늘 종목군들 추이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약바이오주 지금 이제 AACR 이번 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월에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일부 관련된 종목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더 올라왔던 것들 어떤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이제 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정 흐름상 뭐 5월 우주항공청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뭐 상승세가 좀 좋았다. 특히 이 AACR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반 제약 바이오 외에 뭐 다른 쪽으로 또 진행되는 종목군들 뭐 그런 게 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또 이제 게임주 외에 게임주도 어제 좀 상승했었죠. 넷마블이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IP로 만든 게임이 이제 5월 출시 예정이다. 그러면서 좀 움직인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웹툰 관련주도 일부 좀 올랐습니다. 웹툰 이슈는 대략 전에 블룸버그에서 한 6월이나 뭐 7월 정도, 6월이나 7월 정도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IPO 추진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었었죠.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특징주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샤오미 전기차향 납품 소식에 관련주 좀 움직임이 좀 있었다.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뭐 그런 내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훈풍. 뭐 삼성전자 종가는 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 중국 관광객 증가. 뭐 이거 내용보다는 중국의 제조 PMI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순매매 종목들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530억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순매도 보였네요. 기관은 현대차. 근데 실제 이제 최근 보게 되면 외국인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기관 빈집들.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팔아놓고 기관이 비중이 좀 없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 거냐. 그런 종목군들을 기관들이 좀 채워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삼성전자 순매수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로템, 네이버 등을 순매수했네요. 기관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순매수했고요. 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꾸준하게 순매수. 자, 코스닥 시장 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어제 뭐 엔캠, 그다음에 뭐 실리콘2, 중국 소비재 뭐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게 좀 올랐네요. 기관은 동진세미캠, 파라다이스 비올, 파마리서치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뭐 파라다이스, 비올, 파마리서치, VT 뭐 이런 종목군들이 끼어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는 코스피에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이제 거리랑 뭐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코라인 소프트웨어도 상한가 금방 끝났고 한싹 뭐 이런 이제 개별 종목군들, 개별 종목군들 자체 어떤 개별 이슈에 의해서 기록한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항상 뭐 상승한 종목도 보는데 하락한 종목도 좀 보십시오. 뭐 문제가 있는가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일정은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인텔의 이제 중장기 비전 조직 개편 발표, 그다음에 테슬라 1분기 이제 전기차 인도량 발표에 따라 또 뭐 이선이랄지 뭐 이런 게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주는 파월 연준의장 연설과 그다음에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의 목표가 상향이 반도체 투심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